네, 앞에서 제가 이런 그 도식화 형태의 그림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실제 페이스북 광고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 아직까지는 감이 잘 안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실제 여러분들이 집행을 하시게 될 이 페이스북 광고가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미리 보기 형태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저도 이런 거 없이 그냥 처음에 딱 접하게 됐을 때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생겼고 이제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이 낯섦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좀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런 리스크를 좀 줄여드리고자 한번 미리 보는, 미리 보기를 가져보는 시간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광고 구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캠페인, 광고 세트, 광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첫 번째 화면은 캠페인입니다. 캠페인에서는 아까 제가 이제 질문을 한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써 있어요. 실제로 마케팅 목표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이 써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챕터로 나눠서 인지도, 관심도, 전환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세부 항목들을 그냥 선택하시면 되는 이런 구조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크게 이제 용어가 어려운 부분은 크게 없으실 거예요. 다만 인지도에서 전환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페이스북이 관여하는 관여도가 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정말 용어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려움이 없어서 뭐 약간 설명을 좀 드리자면, 트래픽은 우리 웹사이트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광고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카탈로그 판매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그 다이내믹 프로덕트 광고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뭐 어떤 제품을 샀을 때 그거 관련성 높은 제품들을 자동으로 보여주는 광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런 광고를 집행하실 때 쓰는 그런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브랜드 인지도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고, 도달은 몇 명이었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보여주고 싶어. 네, 이런 부분들입니다. 뭐 기억 시작한 김에 하나씩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참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행한 그런 광고 콘텐츠에 사람들이 많이 반응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고요. 앱설치, 동영상 조회는 이슈가 크게 없으실 것 같고, 잠재고객 확보는 이제 광고를 클릭했을 때 그런 광고를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렌트카라든지 아니면 보험이라든지 이런 광고 같은 경우는 광고 클릭했을 때 고객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거든요. 상담으로 이어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이제 잠재 고객의 정보를 얻는 유형의 광고를 하겠다,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크게 이슈가 없으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광고 계정 기준이 없으신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광고 계정을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국가라든지 통화, 시간대 이런 설정하시는 부분이 잠깐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 세트로 넘어오시게 됩니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누구에게입니다. 타겟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위치, 연령, 성별, 언어, 그 밖에 더욱더 상세한 타겟팅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하시게 되거든요. 보시면 맞춤 타겟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제가 뭐 어차피 저는 주입식 교육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맞춤 타겟은 우리가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겟팅을 해주겠다라는 거였고, 또 하나 있었죠. 핵심 타겟. 핵심 타겟은 페이스북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를 집행해줄게, 타겟팅을 해줄게 라는 거였죠. 네. 그래서 맞춤 타겟은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기 맞춤 타겟 항목에서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설정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맞춤 타겟이라는 항목 밑에 위치부터 시작되는 위치, 연령, 성별, 언어, 상세 타겟팅 이 부분들은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그 핵심 타겟에 대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실습을 할 때는 이 핵심 타겟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되게 다양한 항목들이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타겟팅의 조건을 더욱더 디테일하게 설정하면 할수록 굉장히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해져서 우리의 잠재 고객이 될 확률, 잠재 고객, 그러니까 구매 전환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고객에게 타겟팅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상세하게 타겟팅을 하는 게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타겟팅 항목들을 많이 입력하면 입력할수록 이 항목들이 교집합에 부합하는 그러한 타겟에게만 광고가 노출이 되거든요. 요 그림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역, 언어, 성별, 연령, 관심사, 인구 통계, 그 밖에 맞춤 타겟 이런 것 항목들을 다 넣어서 하면 굉장히 정교한 타겟팅이 되지만, 그만큼 모수가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만큼 광고에 노출되는 숫자가 적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적정한 타겟팅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정확한 정답은 없는데 그 정답을 찾아가기 위한 접근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고 우리가 계산을 좀 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웹사이트로 유입되는 그 사람들이 하루 평균 1000명이 유입이 된다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럴 때 매출 전환율은 약 10%라서 하루 평균 구매가 100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객단가는 평균 객단가 3만원이어서 100건 곱하기 3만원 하면은 300만원이 하루 평균 매출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우리의 광고비는 약 30만원을 지출을 하고 있어요. 이 광고비 30만원 지출해서 광고는 하루 평균 약 10,000명에게 노출이 되고 있고, 이 10,000명이 노출된 걸 통해서 광고 클릭률이 약 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웹사이트로 들어오는 사용자 수는 약 1000명. 이런 구조인 겁니다. 이런 구조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케팅 목표는 이제 매출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드려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광고비를, 그러니까 매출이, 예를 들어서 우리 매출은 목표를 2배를 달성하는 겁니다. 600만 원을 달성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은 광고비를 2배로 늘려서 사이트로 유입되는 사람을 많이 늘린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전에 항상 선행돼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 작업을 먼저 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광고비를 늘리는 방법은 가장 마지막에 하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하루 평균 1000명이 유입됐을 때 구매 전환율이 10%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매 전환율을 2배로 늘리면 마케팅 비용을 추가하지 않고도 구매가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이 2배로 증가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커머스 전환율이 1% 전후이기 때문에 이 1%의 전환율을 2%로만 올린다고 한다 그러면 비용의 증대 없이 매출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이 구매 전환율을 올리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이 구매 전환율을 올리는 과정은 이 상품 컨텐츠 페이지의 설득력을 높이는 거일 수도 있고요. 구매 프로세스를 간소화시키는 거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포인트를 개선해야 되는지 찾아야겠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첫 번째는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광고 클릭률이라는 지표가 있죠. 이 클릭률도 마찬가지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에이티브적인 부분이라든지 타겟팅을 좀 바꾼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클릭률을 높인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비용의 증대 없이 유입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똑같은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구매 전환율도 높이고 크리에이티브를 통해서 클릭률도 증대를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 마케팅 목표 매출을 2배를 늘리는 게 거에 따라서 광고의 노출이라든지 도달을 늘리시는 방향을 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10,000명에게 광고가 노출되고 있을 때 이런 노출 구조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광고에 노출되는 모수를 2배로 늘리시는 작업을 그때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미 이런 데이터가 우리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적정 노출수는 이 정도야, 2,000명이야, 20,000명이야 라고 추산할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아이러니하게 광고비를 2배로 늘린다고 실제로 노출수가 2배로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매출이 2배까지 정확하게 이어지거나 그렇지도 않고요. 뭐 광고비 같은 경우는 뭐 덜 쓰고도 노출수를 늘릴 수도 있고요. 더 많이 쓰고도 노출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인 테스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구매 전환율, 클릭률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시키는 것을 동반하셔야지 전반적인 적정 모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겟 모수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고요. 계속 이어가서 다시 돌아와서 광고 세트에서 타겟을 선정을 하셨다면 이제 어느 영역에 광고를 노출시킬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페이스북에만 하고 싶어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하고 싶어 라는 부분들을 여기서 설정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 페이스북이라는 앱 서비스 안에서도 여러 영역이 있거든요. 그 영역을 하나하나씩 내가 여기에는 노출을 할 거야 아니면 여기는 하지 않겠어 라고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일정에 따라서 총 얼마의 비용을 쓸 건지 아니면 하루하루 얼마를 쓸 건지 이런 비용적인 부분까지 세팅을 하시면 광고 세트가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광고를 보여줄 겁니까? 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페이스북 광고의 특징 중에 하나였던 다양한 컨텐츠 형태를 지원한다는 점과 이제 일맥상통하게 이미지 광고만 하실 수도 있고 영상 광고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믹스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시게 되고요.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는 사람들에게 광고가 어떻게 보여주는지 약간 미리 보기를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설정을 하면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줄 거야, 이렇게 세팅할 거야 라고 보시면서 수정과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보여주겠구나 라고 가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마지막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완성하시면 모든 광고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